얼마 전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 등의 매체를 통해 한국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한 실망감의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국인들의 숨겨진 내막을 이참에 모두 밝히자며 실험 카메라를 주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들이 대거 한국 입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미국 BBC 프로덕션 팀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 촬영을 하였는데요. 한국인의 태도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선 그만 촬영을 때려치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본을 본 네티즌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BBC 뉴스에서 프로듀서 일하고 있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저희 BBC에서는 최근 한 CCTV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영상이 예상외로 큰 파장을 일으켜 미국 전역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무인 점포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생필품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것인데요. 단조로운 절도 영상인 것 같은 이것이 미국 전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바로 CCTV의 출처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이렇게 다른 미국 뉴스 등에도 보도되었고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치안 좋고 시민의식 높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많은 이들이 느꼈고 그것은 곧 배신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저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좋게 봤던 입장이라서 저도 그 절도 영상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CCTV의 자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무인 점포에 들어선 중년 여성이 컵라면 2개를 비닐봉투에 주섬주섬 집어넣더니 곧 냉장고로 발길을 옮겨 음료수까지도 2개를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점포를 나섰어요.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한국인 여성의 태도가 너무나도 익숙해 보였다는 게 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리도 긴장감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다음 날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날 새벽 다시 나타난 동일 여성은 이번에도 컵라면부터 챙긴 뒤에 주위를 살피는 행동을 보였어요. 과자도 몇 개 챙기고는 다시 점포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여성은 집 근처에 있는 무인 점포에 들러 자주 범행을 저질렀고 무려 16차례에 걸쳐 8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친 품목들은 대개 컵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이었습니다. BBC 측에선 양심의 나라 한국, 치안 좋은 나라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 실망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이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임무와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수준 높은 치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낭패인가요? 결국 이 지구상에는 인간적인 국가 따위는 없는 것일까요? 믿었던 한국에 실망하고 충격이 컸던 저희 BBC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역시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자기들 시민 수준 좋다고 주작 실험 카메라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건 듣기만 했지 믿진 않았거든요. 역시 모두 가짜 영상들이었어요. 가짜 영상인 증거가 있어요? 영상 하나만 가지고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하단 생각이 드네요. 이건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맞아요.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럼 우리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때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실험 카메라들이 다 연출인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봐보도록 해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저희는 결국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촬영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인들의 본성을 탐구하는 실험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 도시로 인식되는 미국의 뉴욕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노숙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충분히 동양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사는 한국인들보다는 타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사회적 관계, 체면으로 인해 눈치를 보느라 때로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종종 자신의 본능이나 실제 감정을 숨기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죠. 사회적 조화와 집단의 일치가 중시되는 한국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반면 타국에서 생활할 때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친숙한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거리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능적인 면모를 더욱 솔직하게 표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때로는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성향을 더 잘 드러내며 보다 진솔한 자신을 타인에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해튼의 한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한 어린이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태도를 실험해보면 한국인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배우 아이에게 동양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만 선택해 접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배우가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 남성은 분명 동양인이었고 패셔너블한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배우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그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그 동양인 남성은 단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I'm sorry. I don't understand English very well. What are you saying?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와 그 동양인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잠시 동안 소통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동양인이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저희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린이 배우가 갑자기 쓰러지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 순간 동양인 남성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반응 덕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인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으며 배우가 그의 다리까지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데도 그저 배우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가 멀리 도망치기 전에 놓치지 않으려고 제작진이 급히 뒤쫓았습니다. 다행히 그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실험 카메라의 존재와 상황 전반을 설명하자 그 남성이 바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실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가 중국어로 격렬하게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긴 점은 우리 측에서 그 중국인 남성에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국인이 우리들 말을 다 알아듣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노숙자 배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았으면서 돕기 싫어서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을 한 거죠.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노숙자를 무시하거나 지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의 이 같은 행동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역시 자기 입속밖에 모르는 중국인다운 모습이네. 중국인한테 뭘 기대해? 나는 상대방 입에서 중국어가 튀어나오면 바로 말문 닫아버려. 말이 안 통하는 종족들이거든. 많은 이들이 중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천번 만번 이해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살짝 옮겨서 지하철역 내의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운영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맨해튼 체이스 은행 ATM 지점이었어요. 그곳은 유독 노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장소였죠. 체이스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노숙자가 갈수록 증가하니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가 증가하고 범죄 우려가 높아졌으니 24시간 운영하던 맨해튼 ATM 지점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겠습니다. 이 지점뿐만 아니라 일부 ATM 지점들도 노숙자 문제로 인한 소란 때문에 오후 5시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을 재개한 저희는 지나가는 또 다른 동양인 남성을 붙잡아 다시 촬영하게 되었어요. 아까처럼 남성을 어린이 배우가 붙잡았습니다. 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제작진 측에서는 그 동양인이 제발 한국인이길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동양인 남성이 어린이 배우에게 붙잡히자마자 보인 행동이 정말 경악할 일이었는데요. 그가 어린이 배우의 얼굴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냅다 뿌리는 겁니다. 그리곤 그가 하는 말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진짜 놀랐잖아. 왜 사람을 멋대로 붙잡고 난리야. 거지 주제. 나 몸값 비싼 사람이야. 그 동양인은 배우에게 붙잡힌 곳이 더럽다는 듯 탈탈 털고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는 약간 어색한 억양이었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희 제작진들은 서둘러 배우를 챙겼고 나머지 몇몇과 카메라는 급하게 그 동양인을 쫓아갔습니다.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그 동양인의 잘잘못을 나무라기 위해 붙잡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또 중국인이더라고요. 왜 재수없게 국적을 물어보고 난리야?
그리고 애가 벌써부터 국어라는 걸 도와주면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걸로 사람 테스트하는 것도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지난달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지하철역에서 노상방뇨나 고성방가하는 중국인들이 수차례 있었다면서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면서 중국인들을 접해보니 그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에 대한 기대는 원래부터 크지 않아서 사람들의 실망도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본 저희 촬영팀은 안 그래도 원래 있던 실망에 실망이 더 얹어져서 중국에 없던 정도 다 떼어버렸다고 말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국인을 만나는 것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철역이 아닌 지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역시나 뉴욕 거리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중간에 어린이 배우가 자리를 잡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지상에는 지하철역보다 상대적으로 동양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린이 배우는 지하철에서 했던 대로 지나가는 한 동양인 남성을 향해 손을 뻗으며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보기에 제법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저희 측에서 다소 불안했던 건 그 남성의 손에 음식물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전에 중국인이 커피를 뿌리는 바람에 배우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배우는 그 동양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며칠 내리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힘들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동양인 남자는 영어를 단번에 알아들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을 휘둘렀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는 당장이라도 현장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동양인의 체구가 커서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어린이 배우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성은 저희에게 더 놀라운 걸 보여주었어요. 그가 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몇 달러를 배우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이게 다네. 더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해. 음식도 건네고 현금까지 건네는 그에게 우리는 이미 매료되어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충격적인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남성은 지갑을 넣자마자 곧이어 가방을 열더니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 있나 물어보며 있는 물건들을 꺼내어 전부 어린이 배우에게 안겨주었어요. 이것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 숙소라도 가까웠다면 더 도와줬을 텐데.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뭐가 자꾸 미안하다는 거죠? 지켜보던 저희가 다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린이 배우는 울먹거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그렇게 동양인 남성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저희는 두 번째 계획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서 남성에게 달려가 인터뷰를 요청할 뻔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어린이 배우가 곧 심장이 아픈 척을 하며 바닥을 나뒹굴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성을 찾고 다시 촬영에 집중했어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그의 행동 역시 궁금했기에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중국인들은 아픈 노숙자를 보고 도망쳤지만 왠지 그는 앞선 중국인들과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배우가 픽 쓰러지자 남성은 크게 놀란 얼굴을 하였습니다. 앞선 중국인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건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더 길게 지켜보지 못하고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 동양인 남성이 다짜고짜 배우를 눕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거든요. 보아하니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더 큰일 나기 전에 사실을 밝히게 되었어요. 몰려드는 촬영팀에 그 남성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는 조심스레 지금까지 실험 카메라였다고 설명하였어요. 사실 배우가 쓰러졌을 때 그 남성이 너무 놀란 표정을 지어서 실험 카메라라는 걸 알게 되면 분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는 조금도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놀라운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싶어 민망하네요. 그 남성의 진심이었던 모습 때문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와 인터뷰를 더 나눠보고 나서 끝내 저희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한국인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신고를 우선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고보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교육받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무조건 배우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놀라웠습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희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단 걸 알았어요. 저희는 그에게 왜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가진 것을 다 주었냐는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오히려 그렇게 물어오는 것이 놀랍다며 우리를 대래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라면 대부분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았을 때 자신처럼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 역시 저희와 비슷했어요. 한국인들은 역시 천사라며 한국은 정말로 사람들이 대부분 착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각국의 누리꾼들에 의해 한국에 관련된 놀라운 미담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전역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는 한국인의 선행에 대한 미담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멕시코에서 들려온 한 미담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느 멕시코 여성 누리꾼이 밝히길 멕시코의 한인들이 현지 노숙자들에게 10년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멕시코 사회에서 훈훈한 미담으로 소문이 나 있다네요.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점심시간에 멕시코시티의 우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한인 20여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차례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 멕시코 네티즌들이 우르르 몰려와 증언에 힘을 보태주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인들이 마치 자녀의 도시락을 챙기듯 옥수수 밀전병 같은 토르티아와 쇠고기 볶음, 밥 등을 접시에 담아 수백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차례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허기진 이들에게 양손에 보기 좋게 타코와 과일을 한가득 쥐어줬다며 한국인들의 인심을 칭찬했어요. 이곳을 찾은 노숙자들은 원래 상당히 수척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매해 받고부터는 미소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식사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한인 동포들의 무료 급식 활동은 과거 우리의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을 떠올리며 보릿빵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전개된 것이었어요. 어느 멕시코인이 자신이 몇 년 전 그 식사를 제공받았다며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는 안토니오 아레난데스 미겔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한인들은 이 천사 같은 봉사를 하고 있군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모두가 한국인들 덕분에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살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한인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흔쾌히 약을 건네주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노숙자들에겐 집에 돌아갈 차비를 쥐어주기도 했답니다.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급식 활동에 참여해온 한승훈 씨가 남긴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칭찬 댓글을 달아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면서 한인 동포와 멕시코 사회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왔는데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한국인의 선행은 멕시코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질랜드 라티머 공원에서 매주 일요일 점심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한국인 정신기 씨 사연이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주 100에서 300달러를 이 한 끼 무료 식사 제공을 위해 쓴다고 했어요. 뉴질랜드 현지 신문인 프레스지에 이 사연이 소개되자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한국인에게 많은 찬사와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정선기 씨의 노력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인정하며 그에게 공로 훈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이탈리아나 아프리카 난민센터, 베트남 등 기사로 알려진 곳부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서도 한국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그 실체가 다를 게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제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야기 초반에 알렸던 한국의 무인점포 터리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닮은 다른 나라의 동양인인 걸까요?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고 나니까 더욱더 무인점포 터리 사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 BBC는 한국에 연락하는 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연락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국 경찰과 맞닿게 되었고 그 끝에 저희는 예상 밖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 충격을 당장 해외 누리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CCTV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많은 이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였어요. 한국 경찰이 말하길 CCTV를 추적하여 무인점포 터리범을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의자는 바로 한고시원 복도에서 생활하는 A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적장애인 남편과 1.5평 규모의 비좁은 쪽방에 살면서 어려운 형편의 난방도 못하고 훔친 생필품으로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A씨를 검거해 조사한 형사들은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의 컵라면과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여 A씨 부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A씨 부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했다네요. 부부의 딱한 사정이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부산시에서도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부산시장은 복지국장을 부부의 집으로 보내어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대요. 뿐만 아니라 영구 임대주택 등 부부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해 주었고 앞으로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보며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를 도운 경찰관들에게도 부산시장이 나서서 격려하며 그들에게 격려금도 따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한국이 한국했잖아요. 이 무인점포 털이 사건이 방송을 타고 송출되자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게 뒤통수 맞은 줄 알았다는 반응 덕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인정은 금세 미국의 관심을 넘어 외신의 보도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또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준 것이었죠. 해당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전부 입이 마르도록 한국을 칭찬했어요. 역시 한국이야. 과연정의 나라다워. 경찰들의 선의로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졌네. 시에서 나서서 지원해준 것도 정말 대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저렇게까지 해주겠어? 한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에게도 친절하구나.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정의 민족이라는 건 솔직히 해외에서 워낙 유명한 사실입니다. 숱한 실험 카메라를 통해서도 한국인들이 약자에게 박하지 않고 친절하며 양심적이라는 것은 많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한국에 가서 카페에 물건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길거리에서 일부러 지갑이나 돈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곤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한 실험은 결과가 좋을 것이 너무 뻔해서 요즘엔 잘하지 않는 실험 중 하나입니다. 어느덧 한국인에 대한 실험은 다른 나라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방송사에서 어느 채널에서 누가 먼저 한국의 훌륭한 실체를 담아내냐가 더 관건인 다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한국 같은 나라가 아직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선망하는 국가인 한국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계기로 저는 더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